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특별 브리핑 제목은 처분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마른 하늘의 날벼락. 이거 어제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인데 좀 심각해 보이더라고요. 왜 패대기 쳐지고 있는지 그 이유도 다소 알 것 같았습니다. 자, 게시판 글 내용인데요. 입주 잔금 치르고 키를 받으려고 청약시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했기 때문에 기존주택 처분 계약서를 가지고 와야 키가 반출된다는데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처분 조건으로 청약했다는 것이 그 법적 근거라고 입주센터에서는 말을 해요. 기존주택은 처분하려고 매도를 걸었지만 팔리지 않고 등등등 준비를 했는데 이거 키를 안 준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찾아보니까 다른 분이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어요. 1주택을 제외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 주택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한다. 맞죠? 1주택 상태에서 청약했을 경우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승낙하고, 두 번째, 입주 예정일 이전에 기존 주택의 소유권 처분 계약에 관하여 신고한다. 그리고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한다.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다. 이 경우에 해당이 되었어요.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처분. 6개월 내로 처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처분하면 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하고 나서 한 5개월 있다가 계약서를 작성하면 해결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입주 전에 반드시 매도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입주 전 반드시 매도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한다. 계약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조건을 잘못 이해해서 입주 후에 슬슬 팔아볼까 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큰일 나는 경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자세한 법령을 알아보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곳에 가셔서 여기에 관련된 법규를 찾아보면 됩니다. 어떤 법규가 해당이 되는지 보니까 이런 내용들 쭉 나오는데요. 법령 찾아보시고 보면은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소유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할 것. 입주하는 시점, 입주 시정일 있죠. 그 이전에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 이전에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고 입주 후에 6개월이라는 시점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무리해야 된다.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나오는 거, 또 다른 법률 또 찾아봐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련된 법률들 찾아보고, 거래가 성사되어야 되고, 또 찾아봐야 되는 거, 계약서 검인에 대한 내용, 이 두 가지까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필요 없이 어쨌든 내가 입주하기 전에 매도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그러면 지인을 통해서 매도 계약을 체결하는 척해서 계약서 한 장을 내밀고 어떻게 해보지 하는데 또 쉽지 않은 문제가 또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면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입주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된다. 이를 어기면 공급계약이 취소된다. 물건 안 팔리면 최악의 경우에는 취소까지도 각오해야 된다. 팔지 못하는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물 수 있다. 집을 처분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등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든지 이러면은 당장에는 해결이 될 수 있지만 또 더 엄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처분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또 뭐 있으신가요?
6개월 이내 처분한다 이거 있었습니다. 그러면 좀 투자에 이렇게 머리가 뱅글뱅글 잘 돌아가시는 분들은 요거 떠올릴 거예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정지역에서 새집을 취득했다. 그리고 1년 내에 처분해야 된다. 원래 기존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거 일명 부의 사다리라고 불리는 거 1년 후 2년 이상 소유 1년 후 2년 이상 소유된 집을 3년 이내에 팔게 되면 된다. 일명 1, 2, 3 법칙. 요거 모르면은 솔직히 뭐 투자는 모른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이 비조정 지역에서는 이게 가능했어요. 자, 그렇다면 조정 대상 지역. 우리 대구 대다수 지역이 묶여있는 조정 대상 지역. 새 집을 취득하고 1년 이내 전입도 해야 되지만 기존 집을 1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 이 부분이 좀 걸리죠. 사실상 요즘 갭 투자나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또다시 2주택이 되기 위해서 구매하면 취득세도 부담되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수가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 제도를 이용하는데 1년 내에 처분하라는 말은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얼핏 처분이라는 의미를 같이 해석해 본다면 1년 안에 팔아야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야 된다는 그 의미는 새로운 매수자가 이 기존 집 처분하는 것을 구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뭐 계약도 해야 되고 중도금도 치러야 되고 막대금도 잔금도 치러야 되고 이 과정을 잡아줘서 길게 1년이라는 것이지 1년 동안 전세나 월세를 놓고 있다가 다시 팔아라 이렇게 여유를 주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시면 기존에는 1, 2, 3 1, 2, 3의 법칙이 적용됐었습니다. 자, 일시적 1가구 2주택, 일명 부의 사다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대다수 2주택 이상 보유 비율이 대구에서 아마 대략 한 15% 정도 될 거예요. 15%. 그 중에 한 5% 정도는 뭐 옛날부터 2주택 계속 유지했던 경우고 대략 한 10% 정도의 가구가 저는 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제도를 이용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계속 받으면서 부를 늘려오는 전형적인 방법들이었죠. 일시적 1가구 2주택 만약에 실패하는 경우에 1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잔금 새로 신규 매입하는 주택에 대출이 끼어 있다면 또 문제는 또 상당히 복잡해지는데 그 경우는 빼더라도 당장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사라져 버린다. 투자의 절반 이상은 실패라고 보면 되겠고 취득세도 1%만 물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갑자기 8%까지 올라간다든지 이런 문제들도 생길 수 있을 것 같네요. 1년 이내 이 말이 더욱 무섭게 다가옵니다. 조상 대상 지역 규제가 상승률 높은 지역 인정이라고 이렇게 저창기에 이 규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비웃었는 사람들이 이제 이 규제의 무서움을 체감하는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1년 이내 처분이라면 이전 등기까지 되어야 한다는 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자, 월세나 전세를 줄 틈도 없이 1주택자는 두 번째 집을 구매한과 동시에 첫 번째 집을 매도하는 것이 최선이다. 아니. 매도를 먼저 하고 계약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 근데 이것도 매도도 서로 하려고 하다 보면 매도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수자가 취소를 한다든지 또 복잡한 문제들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1년 여유 있네라고 생각하고 전세 좀 돌리다가 갭 투자자가 나타나면 팔아야지 하다가는 날벼락을 맞을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눈치 빠른 사람들 매물, 급매라고 올라온 것들 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분 사람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이거 상당히 크거든요. 만약에 4억에 샀는 집이 8억까지 올라갔다. 혹은 만약에 얼마 전에 바뀌었죠. 12억까지도 양도세 비과세가 된다고 하죠. 일시적 1가구 2주택 마찬가지죠. 12억까지 비과세 되면 4억에 샀는 집 6억. 이 차액이 얼마입니까? 차액만 8억 가까이 되네요. 이 8억에 대한 8억을 낼름 먹느냐 아니면은 이거 절반 정도? 절반 더 넘을 수도 있죠. 소유기간이 짧으면 더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8억의 절반 땡 4억 세금 이거 납득이 되시겠습니까? 이거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든 기존 집들을 무조건 이렇게 처분해야 되는 상황은 요 사람 조건을 걸어놨습니다. 등기 이전을 1월 24일까지 완료하는 조건. 반드시 요게 필요합니다. 등기 이전, 아마 요 사람도 기존 주택 처분하고 뭐 1년이라는 그 기간 안에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거 얼마 전에 올라온 글 제가 캡처한 건데 생각보다 촉박해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 주변 가격보다 한 30% 정도 쌌던가 그렇게 기억됩니다. 아마 매수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매물을 찾는 것이 지금은 그나마 가장 최상의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보는 제대로 공유되지 않습니다. 이거 정보 알고 있으면 자기 물건 먼저 팔아야 되기 때문에 남들한테 잘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일단 내 거 팔고 나면 그때는 아마 정보 공유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요? 발 빠른 사람 움직이는 거. 간혹 가다가 급매라고 나오는 거 보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때문에 판다고 해서 생각보다 괜찮은 조건. 최근 뭐 실거래가, 주변 시세 이런 것들 다 고려해 보더라도 작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한 30% 정도 작년 하반기에 상승했다가 올해 뭐 10%, 15%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요 가격, 작년 오르기 전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물건들이 꽤나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발 빠른 사람들 생각보다 막 던집니다. 이건 얼마 떨어지진 않았는데 최근 요 한 5억대 물건들 있죠. 한 3억에서 5억까지 점프했던 물건들. 이거 뭐 약 차액이 2억인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린다면 2억을 그대로 이 소득으로 수익으로 딱 꽂히게 되는데 이거 반을 세금으로 내라 그러면 좀 무섭죠. 그래서 기준주택 좀 싼 가격들 이런 거 보면 최고가 5억 3천에서 4억 6천 한 12, 3% 떨어졌나요? 요거 별로 떨어졌는 것도 아닌 걸로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10%씩 하락하는 거래 나오죠. 다 또 이게 저가 매물들 제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왜 막 패대 갭 투자자, 다주택자 막 던진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기도 했을 정도로 가격이 하락폭도 제법 되고 물건 거래도 많습니다. 이거 누가 던지는 걸까요? 다주택자 혹은 1주택자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 그럼 사는 사람은 누굴까요? 다주택자가 이런 저가 매물들 살까요? 저는 다주택자들 절대 이 물건 안 살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누가 사느냐? 정보에 좀 어두운 수 있는 사람들, 전년도에 가격 상승폭에 한번 후달렸던 사람들 아마 겁나서 뭐라도 하나 잡아야지라는 느낌으로 사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분위기가 180도 다르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대구의 3억 미만 거래가 71%입니다. 싼 물건을 막 던지고 있다 이런 느낌. 자, 패대기 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이 처분 조건, 이 무서운 처분 조건. 그 다음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앞으로 줄줄이 생깁니다. 왜?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무진장 있잖아요. 그쪽으로 새로 들어가려면 기존 주택을 1년 내로 처분해야 되는지 이런 경우의 수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급매로 처분하는 게 안타까워 보이나요? 5천만 1억 떨어졌는데 왜 저렇게 싸게 팔까 안타까워 보이나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시장을 선도하는 사람, 시장의 흐름에 빠르게 적응하는 이들로 보여집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매도자는 매도를 서두르자, 매수자는 매수를 미루자. 이 무슨 이율 배반적인 소리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언제 뭐 부동산 시장이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거 보셨나요?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것. 자, 제 방송도 보시고 다른 방송도 많이 보시고 매수를 생각하는 분, 매도를 생각하는 분, 시장 분위기가 너무 빠르게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대구 제가 지금 좀 하락 추세라는 거 계속 방송으로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데 뭐 제가 나름 예측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차트 흐름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대구뿐만 아니고 다른 광역시 모두가 대구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아니 큰형님 세종의 뒤를 따라서 대구가 따르고 있고 그 외에 부산, 울산,
대전, 광주, 인천, 뭐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